경제적 자유로 가는 최소한의 습관, 하루 10분 돈 공부의 김용필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만 알면 아파트값 비싼지 싼지 바로 알 수 있다 리메이크 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초창기에 영상을 올릴 때 음향이 굉장히 안 좋아서 초기에 어떤 영상들은 다시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번 시간은 이것만 알면 아파트값 비싼지 싼지 바로 알 수 있다 그 영상을 다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자산 가격,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그 아파트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의 크기입니다. 자, 당연히 크기가 클수록 그 자산 가격이 올라가겠죠. 두 번째는 그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의 안정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정성은 변동이 얼마나 적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똑같은 자산이라 하더라도 상가나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보다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가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아파트가 높게 평가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그 자산의 현금 흐름의 성장 기대감입니다. 자, 현금 흐름이 이 성장을 얼마나 할 것이냐 하는 그 기대감. 그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자산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기대감이라는 것은 기대 수익률과는 반대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높으면 기대 수익률은 낮아지고 반대로 기대감이 낮아지면 기대 수익률은 높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내가 투입하는 원금에 비해서 당장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 그것을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높아지면 기대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기대감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의 성장 기대감. 그러니까 미래에 뭔가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당장은 기대 수익률을 낮춘다. 그러니까 나오는 현금 흐름에 비해서 높은 가격으로도 살려고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아파트를 놓고 본다면 자산의 현금 흐름의 크기는 결국 전월세 금액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월세 수입의 안정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의 성장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전월세 수입의 성장 기대감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려면 지금과 같은 수익 자산 형성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분모값은 R-G입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마이너스 성장률 분의 거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결국 집값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금 흐름.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는 기대 수익률은 일단 성장률은 0으로 계산을 하고 R-G를 그냥 크게 통칭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분자값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기대 현금 흐름이 커질수록, 그리고 분모값인 기대 수익률은 작아질수록 당연히 자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 메커니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집을 보러 간다면 어떤 집을 살 것인지, 또는 집을 우리가 갈아타기 해서 좀 더 상위 입주를 갈 때, 이사를 갈 때 어떤 집이 정말 현재 지금 비싼 집인지 아니면 비싸지 않은 집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는 지금과 같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아파트 가격의 형성 원리를 기준으로 보면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지금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 평균적으로 반전세를 보면은 보증금 2억에 월세 120이 평균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여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죠? 120만원 곱하기 12달 1440, 그리고 2억은 보증금 2억은 2.5%를 곱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2.5%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월세 전환율입니다. 월세 전환율.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1년간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1940만원인데 재산세가 평균 한 150만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걸 빼고 나면 현금 흐름의 순수한 값은 1790만원이 됩니다. 자, 그럼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의 현금 흐름은 1790만원이죠. 자, 이것을 은행 예금으로 1년에 1790만원을 얻으려면
얼마를 넣어놔야 할까? 현재 예금 금리 1.025%를 기준으로 해보면 17억 4천입니다. 그러니까 17억 4천만 원을 넣어놔야 아무런 리스크 없이 1790만 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만일 변동성이 아파트와 예금이 같다면 당연히 이 아파트도 17억 4천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 중에 두 번째. 그 두 번째가 뭡니까? 그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죠. 예금은 안정성이 100% 보장되는 그 리스크 프리 에셋, 무위험 자산인데 아파트는 뭐 무위험 자산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예금보다는 높기 때문에 가격은 이거보다 싸다라는 거죠. 자, 현재 얼마냐 봤더니 11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은 결국은 그 현금 흐름의 크기와 변동성과 성장 기대감에 의해서 자산 가격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평가할 때는 그 주식의 고유한 내재 가치를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의 밸류에이션은 사실은 상대 가격 비교 방법이라는 걸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가격 비교 방법이라는 것은 아파트 고유의 내재 가치를 평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 같은 시기에 나와 있는 매물이나 시세를 가지고 상대 비교 방법을 통해서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대 수익률 상대 가격 비교 방법이라는 게 뭐냐? 지금 현재 중위 가격 아파트를 소개해 드렸는데 자, 현금 흐름은 1790만 원이죠. 그런데 가격이 11억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은 1790만 원 나누기 11억 하면 분모값은 자연히 구할 수 있죠. 분모값은 1.62%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아파트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1.6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럼 1.6이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0인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 에셋인 은행 금리가 1.025%일 때 1.62 나누기 1.025 하면 1.58 정도가 나오니까 결국 무위험 자산에 비해서 아파트는 현재 1.58배 정도의 변동성이 있다고 시장은 평가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1.62가 이 아파트고요. 이 아파트보다 변동성이 낮은 것은 당연히 예금금리. 그러니까 예금금리보다는 당연히 그래서 아파트가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겁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아파트보다 조금 더 변동성이 있는 부동산이 있죠. 그것이 바로 상가입니다. 아파트 핵심 상권에 있는 상가들의 기대 수익률, 평균 임대 수익률이 한 2.5% 정도 되니까 사실은 예금금리와 상가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파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 아파트는 보통은 이 1.025 예금금리나 2.5%의 아파트 상가의 중간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집을 보러 갔을 때 임장을 하러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프로세스 중에 후보 입지 선정은 다른 곳 세 곳을 선정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같은 입지가 아니라 좀 다른 곳에 세 곳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 그 다른 곳 세 곳의 후보 입지의 현금 흐름 대비에 지금 적정한 기대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평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이제 한 곳의 입지를 선정을 하고 난 이후에 또 한 곳의 입지에서 다른 매물을 한 3개 정도를 비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상대 가치 가격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상대 가격 비교 방법이라는 걸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매물이 뭐 1개, 2개밖에 없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그 매물 간의 좀 전에 얘기했던 기대 수익률 비교, 상대 가격 비교 방법을 써야 되는데 아파트라는 것이 실거래가, 최근의 실거래가도 봐야 되고 그게 몇 동인지, 그 동의 위치 그리고 층수도 봐야 됩니다. 자, 아파트에는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로얄층이라고 하는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10층 미만의 저층 아파트다 그러면은 로얄층이라는 게 1, 2층만 빼고는 뭐 그렇게 굳이 어떤 로얄층이라는 게 따로 없지만 굉장히 고층 아파트다. 그래서 일조권의 문제라든지 시야의 문제가 있을 때는 시야가 확보된다든지 또는 일조권이 확보된다든지 하는 거 주로
중고층 이상이 주로 로얄층이죠.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아파트 물건에 따라 다르지만, 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국토부의 모바일 실거래가 정보 앱에서 최근에 있었던, 그러니까 직전 한 1년 정도 있었던 거래를 보면서 층별 시세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층별 시세를 확인하고, 그리고 층별 지금 나와 있는 매물 간의 기대 수익률을 비교해야 된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 상대 비교 방법은 우리가 아까 썼던 그 방법을 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혹시 층이나 동이나 또는 과거 시세에 비해서 또는 상대적 지금 매물 간의 비교에 비해서 좀 오버프라이싱 돼 있는 게 뭔지를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A 아파트, B 아파트, C 아파트를 골라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방법으로 상대 가격 비교 방법을 사용을 해서 기대 수익률을 뽑아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은 비교 대상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없는 아파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금 흐름 대비 이 집값을 보는 방법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이 있다 그러면은 그 아파트는 현금 흐름에 비해서 무조건 비싸지기 때문에 그 아파트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만약에 하나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지역의 같은 평형의 같은 비슷한 가격대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일 시점의 실거래가와 전월세를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같은 시점, 같은 평형, 같은 지역의 가격을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다. 만약에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A 아파트도 1.6이고 B도 1.6이고 C 아파트도 1.6이다 라고 한다면 이 세 개 아파트 중에 어떤 것도 특별히 오버프라이싱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이제 집을 고를 때는 가격 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좌우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인테리어라든지 또 개인의 어떤 그 풍수 성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적용이 당연히 되겠지만, 만약에 동일한 조건이다라고 한다면 이 상대 가격 비교 방법을 통해서 어떤 아파트가 지금 비싼 건지 싼 건지를 바로 골라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매물의 기대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서 연습을 해보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